그 뒤로 사람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작업하고 있는데 누가 툭 쳐버리면 땜빵 팍 하면 계약 정기를 확인해야 된다, 뭘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냥 쉽게 다가갈게요. 분전함 열었는데 맨즈 헤어 하니까 진짜 이 인테리어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간의 뒷이야기를 전한 시간. 백스페이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해서 좀 억지 텐션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 영상 사당 댄스 학원 이후에 한 달 반, 2달 아니죠. 제 브이로그 한번 찍었잖아요. 그거는 사실 좀 없는 셈 치고 싶어가지고 폭망했어.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이유가 사실 그동안 너무 바빴잖아요. 그쵸. 너무 바쁘기도 했고 기존에 있었던 프로젝트랑 조금 결이 비슷해가지고 영상을 안 찍은. 왜냐면 이제 저희 프로젝트들의 이제 사진을 주시면서 이런 느낌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비슷한 컨셉의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진 촬영만 하고 영상 촬영은 안 하기도 한 현장들도 많았고 저희가 그동안 뭐 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가 너무 뜸한 것 같아서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주제를 잡아오셨다고. 어젯밤이었나요? 머리를 감고 문득 거울 앞에 서봤는데 머리가 많이 길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용실 프로젝트 주제입니다. 퇴근을 하셔도 약간 그런 주제들이 생겨요. 그렇죠. 저는 늘 유튜브 고민만 해요. 우리 공간 진행형. 구독 좀 해주세요, 진짜 제발. 첫 번째 내용 알려주시죠. 미용실뿐만 아니라 모든 상업 공간에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설비입니다. 설비 중에서도 일단 수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미용실 수도라고 하면 사실 샴푸대죠. 설계 도면을 만들어 놓고 지정 위치에다가 수도를 갖다 놔야 돼요. 만약에 그 지정 위치에 갖다 놓지 않고 조금 어긋난 데다가 갖다 놓잖아요. 샴푸대는 여기 있는데 막 수도 여기 노출되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정 위치에다가 딱 수도를 넣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온수예요. 온수기 중요하죠. 전기 온수기, 가스 온수기가 있는데 두 개의 장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전기 온수기 같은 경우 이 용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15리터, 30리터, 50리터, 100리터, 뭐 200리터 물을 받는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 온수기는 순간적으로 뭐 온수를 데피고 이런 게 아니라 받아져 있는 물을 데폈다가 이 물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물을 넣어가지고 안에서 데펴가지고 또 물을 내배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가끔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미용실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매장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피크 시간대 손님들 막 머리 감겨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온수가 안 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용량을 넉넉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통 30평에서 50평 사이 미용실을 보면 샴푸대가 2개 아니면 3개예요. 2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0리터짜리 2개 놔라 이런 분들도 있긴 해요. 100리터 2개면 사실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전기 온수기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온수기 2개를 어딘가 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강남 미용실 했을 때 하나는 직원실에 하나는 약재실에 그쵸. 그러고 하나 벽에 걸려고 하다 보니까 막 선반 만들고 보강하고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하기 싫어서 저는 보통적으로 전기 온수기는 그냥 300리터짜리 한 대 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값이 조금 더 나갈 거예요. 근데 공간도 덜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300리터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스 온수기 같은 경우는 전기 온수기랑 반대로 순간적으로 온수를 데피기 때문에 뭐 피크 시간대 이런 거 상관없이 늘 언제나 뜨끈뜨끈한 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설치 환경이 받쳐줘야 돼요. 일단 연통이 무조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외부로 연통이 못 나가는 경우나 혹은 가스 온수기를 설치해야 되는 공간과 연통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멀다 이러면 가스 점검에서 또 탈락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해당이 안 된다 하면 그냥 전기 온수기로 가야 된다. 금전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스 온수기 같은 경우는 당장 설치비는 비싸더라도 유지보수 비용은 좀 저렴하다. 전기 온수기는 당장 설치비는 좀 저렴하지만 유지보수비가 조금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 하면은 사실 짝꿍이 배수잖아요. 그쵸, 우리처럼. 배수는 사실 메인 배수가 있고 그냥 끌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배수 같은 경우도 방식이 미용실 기준에서는 2개예요.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배수를 매립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노출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법 같은 경우는 뭐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현장 상황과 마감재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바닥에다가 타일을 한다 그러면 저는 매립을 좀 많이 추천드려요. 왜냐면 단이 생기면 일단 공간을 한 번 더 무릎을 써서 올라가는 공간이잖아요. 아니, 무릎 그거 잠깐 쓰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올라갈 땐 잘 올라가요. 근근데 누워서 극락 마사지 받고 내려갈 때 어이쿠 할 때 엄청 많아요. 그런 고객들이 한 명씩이라도 있으시다면 그 한 분의 불편함 하루에 한 명, 30일이면 30명
1년이면 365일. 우리 365명의 고객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바닥 단 같은 경우 그런 이유로 저는 사실 홈파기에서 매립하는 방식을 많이 추구하는데, 근데 만약에 데코 타일이다. 데코 타일 같은 경우는 마감재가 얇기 때문에 방통 치고 또 수평 맞추고 이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 올리자 그래요. 단 올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목공이나 공구리로 단 쫙 올려가지고 마감하면 되니까. 여기서 뭐 또 금액 물어볼 거죠. 그걸 올려야 사실 보시니까. 금액적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상황이나 마감재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똑같은 기준에서 금액으로 정하자면 단 올리는 게 더 비싸죠. 왜냐면 단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가 재밌는 게 뭐냐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홈파기를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올라가야 되고, 다양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나중에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물어보세요. 샴푸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샴푸실 같은 경우는 다른 영상에서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좀 꾸밉니다 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살짝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저도 다른 공간에 갔을 때 경험을 하고, 그래서 샴푸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접 조명을 안 쓰려고 그래요. 직접 조명을 쓰면 문제점이 뭐냐면, 누워서 샴푸를 하는데 눈이 너무 부신다. 그 미용실 안 갑니다. 미용실 조명 같은 경우는 다 간접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벽을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 조명을 좀 밝혀주는 거를 저는 좀 선호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남자들 무조건 미용실 가면 이발하면서 하는 거. 다운펌 바로 추가하죠. 그죠. 다운펌 바로 추가 들어가잖아요. 경화제 같은 경우는 뭐 자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운펌 약이나 염색약 누워서 샴푸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약재가 옆에 튀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면이나 아니면 샴푸장 뒤에 있는 수건장 사이 측면 같은 경우는 타일이나 아니면 스타코 같은 페인트를 좀 사용해서 기스나 오염에 조금이나마 티가 나지 않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도 배수 얘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피카츄.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적으로 인터넷이나 아니면 챗 GPT한테 물어보면 계약 전기를 확인해야 된다, 뭘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냥 쉽게 다가갈게요. 분전함 열었는데 이렇게 단상으로 선 두 가닥만 있다. 그러면 상가 계약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단상은 오래된 상가나 이런 데서 가끔씩 있어요. 근데 단상 같은 경우 우리가 에어컨을 쓴다거나 아니면 열펌 기기나 드라이기 많이 쓰잖아요. 전기 소모량이 커요. 그런 걸 썼을 때 단상은 선이 얇아서 이입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진처럼 만약에 3상 4선씩 선이 4가닥 내려왔다. 일단 1차 통과해요. 근데 여기서 2차 면접 한 번 더 봐야 돼요. 2차 면접 뭐가 있냐? 계약 전력. 저도 검색해보니까 보통 막 15km, 20km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까지는 저는 사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30평 기준으로는 그냥 10km에서 15km만 들어와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전기 좀 설명드릴게. 전기 증설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전기 증설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과 관련이 있는 거지 차단기 떨어지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차단기 용량을 잘못 세팅한 거지 우리가 계약 전력을 낮게 해서 이게 떨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라이기 어떤 모델 쓰실 건지, 일반적으로 쓰는 모델들은 사실 그렇게 관여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열펌기기 이런 것들 있죠. 키로수만 2kg, 3kg 이렇게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 인테리어 회사에다가 먼저 말씀을 주셔야 돼요. 저 이런 기구 쓸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셔야 그거에 맞춰서 차단기 떨어지는 일 없이 작업을 해드립니다. 전기공사도 이제 홈파기로 진행을 하셨다고 그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홈파기에서 쓴 이유가 뭐냐면, 전동 경대를 사용하려고. 요거 하실 고객분들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인테리어 회사 정말 잘 선정하셔야 돼요. 이 홈파기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잘못 가면 다 해놓고 이제 설치하려는데 사이즈가 안 맞는, 저희 마감 사진 보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만큼 제가 잘해요. 네? 아까 수도랑 똑같은 거예요. 지정 위치에다 딱딱 파가지고 배선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콘센트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너무 많네. 근데 이거 진짜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시청하세요. 콘센트 같은 경우 우리가 드라이기 넣었다 뺐다 엄청 많이 하잖아요. 해야죠. 하루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누가 힘을 계속 받아요? 벽이 맞죠. 그쵸, 벽이 받죠. 벽이 받다 보니까 이 콘센트가 헐렁이거나 빠지거나, 언제? 한 1년 반 지나가면.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면 MDF로 이렇게 보강을 한번 잡아주고 하면 그나마 3년, 4년까지는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완전 꿀팁입니다.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놓으세요. 예. 경대 배치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동 의자를 쓸 거면 설계 단계부터 중요한데, 사실 경대 배치는 전동 의자가 아니더라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설계 단계에서 신경을 쓰시는 부분인가요? 엄청 많이 쓰죠.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랑 같아요. 전문 기술직에서 보통적으로 아무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창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 3년에서 5년씩 이미 현장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이 창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일해보면서 내가 불편했던 거, 이런 거 짜증났던 거, 저희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신데 제일 첫 번째가 경대 배치의 간격. 우리 작업할 때 트롤리를 보통 어디다 놓고 어떻게 작업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 간격은 최대한 넓게 뽑아주는 게 좋은데 보통적으로는 일단 좌우는 1m 정도 뽑고 좀 많게는 한 1.2m까지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는 좌우보다는 이 상하. 왜 중요하냐면 경대에 사람이 앉았고 이 뒤에 이 작업자가 일을 할 거잖아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간단 말이에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일을 하는데 이 뒤에가 혹시 동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900으로 뽑으면 망한다. 1500 정도는 최소 뽑아줘야 돼. 왜냐면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뒤로 사람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작업하고 있는데 누가 툭 쳐버리면 땜빵 팍 하면 그렇기 때문에 좌우 간격보다 사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강남의 미용실 있잖아요. 일렬로 이렇게 쭉 뽑았어요, 경대를. 이 뒷공간을 최대한 많이 어떻게 하려고 막 락화장도 뒤로 넣고 거울도 막 안으로 일부러 넣고. 그러면 강남 미용실 하니까 또 꼬리를 무네요. 그때 저희가 스팟 조명으로 진짜 일일이 한 땀 한 땀 조절을 해드렸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요새 이제 미용을 하시는 20대, 30대 젊으신 분들께서 그림자가 지면 안 된다. 우리가 뒤에서 역광이 와도 이거 그림자 안 지게 해달라. 그래서 스폿을 정가운데 하나만 이렇게 위에서 때리면 무조건 그림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하나 때려주고 오른쪽에서 하나 때려주고. 근데 그거를 딱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그 경대 얘기하니까 마감재도 조금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제가 요새는 이제 준호의 고이삭 디자이너님께 미용을 하는데 그 전에 다른 미용실도 저도 많이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미용실을 다녔을 때 이 경대 앞에 페인트로 마감돼 있으면 사람들이 늘 거기를 찍어가지고 그 페인트가 시큼해. 준호 헤어는 이제 메이커라 그런지 발랐던 게 타일로 마감돼 있거나 아니면 스타코로 마감돼 있거나 이렇게 재질이 다른 걸로 마감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영감 얻은 거예요. 아, 여기를 페인트로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경대의 옆에나 아니면 정면 부분은 돈을 좀 쓸 수 있다. 그러면 타일이나 뭐 스텐, 가성비로 좀 가야 된다. 그럼 필름을 좀 사용합니다. 필름은 웬만한 기스에는 물티슈로 다 지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저희 녹화 시간을 보니까 이제 슬슬 마지막 얘기를 하실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얘기로는 뭐 어떤 걸 준비해 주셨는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닥. 제 소신발언 하자면 바닥은 데코 타일도 안 돼요. 에폭시 안 돼요. 무조건 타일 까셔야 돼요. 근데 타일 중에서도 포쉐린 타일 까셔야 돼요. 반짝거리는 타일 그것도 많이 쓰시죠? 폴리싱 타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00년대부터 2010년도에 인테리어 하신 분들 있죠. 그때 인테리어 하신 분들은 다 폴리싱 타일 깔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약재 잘 지워진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유광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마블 있는 대리석 많이 쓰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거는 좀 촌스럽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신발언입니다.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폴리싱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런 말씀도 드려요. 폴리싱은 1층 매장은 또 절대 불가해요. 왜냐? 1층 매장에 폴리싱 깔잖아요? 눈 오고 비 오죠? 롯데월드 되는 겁니다. 2, 3층은 그나마 비나 눈을 좀 신발에서 없애고 들어오는데 1층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쇼트트랙 타는 거예요. 그러면 포쉐린 타일로 만약에 지금 마감이 돼 있는 빈 호실에 재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추천하시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벽체나 천정 이런 걸 재사용하겠다 하면 저는 오케이. 바닥재를 재사용하면 무조건 문제가 한 번씩은 터져요. 철거를 하고 나면 어느 부분은 그 타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존에 벽체 자리였다거나 이런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럼 그 빈 공간을 똑같은 타일로 맞출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타일이 진짜 수만 가지의 종류가 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건 못 맞추더라도 비슷한 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한 거 맞춰도 당연히 티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 재사용은 추천 안 하는데 하셔야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히시면 한 번 더 덧방이라도 하시죠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하셔야겠다라고 하면 해드리는데 그런 이제 단점들을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때탄 매지 벗겨내려면 글라인더로 다 갈아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할 거면 저는 그냥 다시 덧방 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바닥재는 재사용은 힘들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맨지 헤어 하니까 진짜 이 인테리어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샴푸 끝나면 마사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사지 얘기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내볼 건데요. 그동안 현장도 많이 따라다녀 봤고 다른 거 정리하면서 이것저것 내용도 많이 봤는데 미용실 인테리어가 진짜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할 거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미용실이나 이제 맨즈 헤어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맞추고 오시겠습니다. 이거 하고 끝내잖아요, 원래.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됐어요, 끝내요. 이렇게 끝낸다고요?